연금이 올랐다는 소식에 기뻤던 분들 많으시죠? 매년 초에 국민연금공단에서 통지서가 오면 올해는 얼마나 올랐나 기대하면서 열어보시잖아요. 조금이라도 오르면 괜히 마음이 놓이고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오늘 영상은 이 질문 하나로 시작합니다. 연금이 올랐는데 왜 내 통장 잔액은 지난달보다 줄어 있느냐는 겁니다. 나라에서 8만 원 더 준다고 생색이더니 뒤로는 18만 원을 가져가는 이 황당한 구조. 오늘 그 냉혹한 진실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실제로 이런 일이 벌어지면 처음에는 계산이 잘못된 건 아닌가 싶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전화하시는 분들도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계산이 틀린 게 아니라 제도 구조상 그렇게 체감이 나오게 되는 구간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게 왜 이런 구조로 보이는지, 어디서부터 꼬이는지, 그리고 우리가 현실적으로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까지 아주 차근차근 짚어보겠습니다. 우선 이 문제를 이해하려면 건강보험에서 말하는 피부양자라는 개념부터 알아야 합니다. 피부양자라는 건 쉽게 말해서 직장에 다니는 가족의 건강보험에 함께 올라가 있는 사람을 뜻합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직장에 다니고 있고 은퇴한 부모님이 그 자녀의 건강보험에 함께 등록돼 있다면 부모님은 피부양자입니다. 피부양자는 따로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자녀의 보험료 안에 포함돼 있으니까. 그리고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데 피부양자를 1명 올려놓든 3명 올려놓든 직장가입자, 보험료는 피부양자 수 때문에 추가로 붙는 구조가 아닙니다. 그래서 은퇴 후에도 이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는 게 노후 생활비를 지키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매달 나가는 고정비용 중에서 건강보험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적지 않거든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은퇴하고 나면 매달 들어오는 돈은 연금이 거의 전부인 분들이 많습니다. 거기서 건강보험료가 20만 원씩 빠져나가면 장 보는 돈, 병원비, 교통비를 아껴야 하는 상황이 됩니다. 피부양자 자격 하나 유지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 생활의 질이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그만큼 이 문제는 은퇴를 앞두고 계신 분들이나 이미 은퇴하신 분들 모두 꼭 알아두셔야 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피부양자 자격에 소득 기준과 재산 기준 같은 요건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연금을 받는 분들이 특히 민감해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최근 몇 년 사이에 기준이 조정되면서 소득이 일정 기준선에 가까운 분들은 작은 변동에도 자격이 바뀌는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제가 한 가지를 아주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지금부터 나오는 기준선 이야기는 사람마다 적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득의 종류, 재산의 구간, 본인이 어떤 형태로 피부양자에 들어가 있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원리를 이해하시고 마지막에는 반드시 본인 상황을 공단에서 조회하거나 모의 계산으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게 가장 안전하고 정확합니다. 그런데도 많은 분들이 실제로 부딪히는 대표적인 경계선이 하나 있습니다. 연간 소득이 2천만 원 선을 넘나드는 구간입니다. 연간 2천만 원이면 한 달로 나누면 약 167만 원 정도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월 167만 원이라는 숫자를 기준선처럼 기억하십니다. 다만 여기서도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단순히 국민연금만 보시면 안 되고 어떤 소득이 반영되는지 그리고 합산이 어떻게 되는지까지 봐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기준선 근처에 계신 분들이 특히 불안해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기준선 아래에 있을 때는 부담이 거의 없다고 느끼다가 기준선을 넘는 순간 체감이 갑자기 확 바뀌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걸 흔히 절벽 효과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기준 아래는 영원처럼 느껴지는데 기준을 조금 넘는 순간 갑자기 고지서가 나오는 것처럼 느껴지니까요. 이게 사람 입장에서 가장 억울하고 가장 납득이 안 되는 구조로 느껴집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놓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이 기준이 국민연금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공적연금이라는 건 국민연금뿐만 아니라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까지 포함해서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여러 공적연금을 동시에 수령하는 구조라면 각각은 기준 이하처럼 보여도 합치면 기준선을 넘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을 한 달에 100만 원 받고 공무원연금을 한 달에 70만 원 받는다면 합산 소득은 170만 원이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기준선 근처에 걸리는 분들이 실제로 나올 수 있습니다. 각각의 연금만 보면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합치니까 넘어가는 경우가 생기는 거죠. 특히 공무원으로 일하다가 민간기업에서도 근무하신 분들, 군 복무기간이 연금에 반영되는 분들, 사립학교에서 근무하시다가 퇴직하신 분들, 이런 분들은 2가지 이상의 공적연금을 동시에 수령하시는 경우가 있으니까 반드시 합산 금액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진짜 무서운 부분이 시작됩니다. 피부양자에서 탈락하면 어떻게 되느냐? 많은 경우 지역가입자로 전환됩니다. 직장에 다니지 않으니 직장가입자가 될 수 없고 피부양자 자급도 잃었으니 지역 기준으로 보험료가 계산되는 구간으로 넘어가는 거죠.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계산 방식은 직장가입자와 완전히 다릅니다. 직장가입자는 월급 중심으로 보험료가 계산되는 느낌이 강하지만 지역가입자는 소득뿐 아니라 재산과 자동차 같은 요소가 함께 반영되면서 체감이 확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차이가 정말 큽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매길 때는 소득과 재산을 함께 반영합니다. 소득 쪽에는 연금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같은 것들이 들어갈 수 있고요. 재산 쪽에는 부동산과 자동차 같은 재산이 반영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은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일정 금액을 공제한 뒤 반영되는 구조로 이해하시면 되고, 자동차도 조건에 따라 반영됩니다. 그러니까 연금소득 자체는 아주 크지 않더라도 집 한 채의 공시가격이 일정 수준이면 재산 반영으로 보험료가 훌쩍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때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느끼는 겁니다. 나는 수입이 늘어난 게 아니라 그냥 살던 집 그대로인데 왜 갑자기 고정비가 생기느냐. 여기서 억울함이 폭발하는 거죠. 실제로 이런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서울이나 수도권에 아파트 한 채를 갖고 계신 어르신분들이 피부양자에서 탈락한 뒤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서 한 달에 20만 원, 30만 원씩 건강보험료가 나오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그 이상도 나올 수 있고요. 집을 팔 수도 없는 노릇이고 살고 있는 집인데 보험료가 이렇게 나오니까 억울하다는 분들이 정말 많으세요. 집 한 채뿐인데 보험료가 왜 이렇게 많이 나오느냐고 항의하시는 분들의 심정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 집은 투자 목적이 아니라 평생 살아온 내 집인데 그걸 재산으로 반영해서 보험료가 계산되니까 납득하기 어려운 거죠. 자, 그러면 다시 처음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연금이 8만 원 올랐다고 했잖아요. 국민연금은 매년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서 연금액을 조정합니다. 이걸 물가 연동이라고 하는데요. 전년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기준으로 다음해 연금액을 조정하는 구조입니다. 물가가 오르면 연금도 그에 맞춰 조정되는 거죠. 이건 사실 좋은 취지입니다. 물가가 오르는데 연금이 그대로면 실질 구매력이 떨어지니까요. 같은 100만 원이라도 물가가 오르면 살 수 있는 게 줄어들잖아요. 그래서 연금액이 올라가는 건 분명 반가운 일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인상분 때문에 기준선 근처에 있던 분들이 선을 넘나들게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한 달에 160만 원을 받고 계셨던 분이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이분은 월 167만 원 기준선 아래 구간으로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고 계셨다고 느끼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물가 연동으로 연금이 8만 원 올라서 한 달에 168만 원이 됐습니다. 기준선을 딱 넘는 모양새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기준선 바로 아래에 있을 때는 보험료가 0원처럼 느껴졌는데 기준선을 조금 넘는 순간부터는 고지서가 생기는 것처럼 느껴지는 체감 구간이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점진적으로 조금씩 오르는 느낌이 아니라 갑자기 확 바뀌는 느낌. 이게 절벽 효과입니다. 그래서 연금 인상 통지를 받는 순간 어떤 분들은 기쁜 게 아니라 조마조마해지는 거죠. 그리고 피부양자에서 탈락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 소득과 재산이 함께 반영되면서 보험료가 새로 생깁니다. 그래서 연금이 8만 원 올랐는데 건강보험료로 15만 원에서 20만 원대가 새로 빠져나가는 상황이 체감상 벌어질 수 있는 겁니다. 여기에 장기 요양 보험료까지 함께 붙기 때문에 부담은 더 커질 수 있고요. 연금 인상분보다 보험료 지출이 더 크면 실질적으로는 손에 쥐는 돈이 줄어드는 거예요. 8만 원 벌었는데 20만 원 나가면 결국 12만 원이 마이너스인 느낌이 됩니다. 이게 바로 연금이 오르면 오히려 손해라는 말이 나오는 배경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연금이 오른 게 손해인 게 아니라 연금이 올라서 기준선 구간을 넘는 순간 제도적으로 자격이 바뀌고 그 결과 보험료라는 새로운 고정 비용이 생기면서 전체 체감 수입이 줄어드는 구조인 겁니다. 당사자 입장에서는 정말 황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연금을 더 받게 해준다더니 오히려 돈을 더 내라고 하는 꼴처럼 느껴지니까요. 이런 구조적인 문제를 좀 더 깊이 살펴보면 사실 단순히 연금이 올라서만 생기는 문제는 아닙니다. 피부양자 기준이 최근 몇 년 사이에 계속 조정돼 왔거든요. 예전에는 피부양자 기준이 지금보다 느슨했다고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건강보험 재정 부담이 커지면서 기준을 점점 조여온 흐름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과거에는 문제없이 피부양자 유지하셨던 분들도 지금은 기준에 걸려서 탈락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특히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부분이 있는데요. 공적 연금 소득 외에도 다른 소득이 피부양자 자격 판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은행 이자 소득이나 주식 배당 소득 같은 것들이 일정 기준을 넘을 때 판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은퇴 자금을 예금에 넣어두고 이자를 받고 계시는 분들, 주식 투자를 하면서 배당금을 받고 계신 분들은 이 부분도 함께 확인하셔야 합니다. 연금 소득만 기준 이하라고 안심하고 계셨는데 다른 소득까지 합쳐지면 기준선 근처에서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은 개인별로 적용이 다를 수 있어서 정확한 내용은 건강보험공단에서 본인 케이스로 확인하시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그리고 2026년에는
이 기준이 더 강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꼭 짚고 가겠습니다. 이건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라 논의가 나오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확정된 것처럼 단정적으로 말하는 건 정확하지 않습니다. 인터넷이나 유튜브에서 마치 내년부터 당장 이렇게 바뀐다고 말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표현은 과장일 수 있습니다. 다만 많은 분들이 느끼는 흐름이 하나 있습니다. 피부 양자 기준이 완화되는 방향보다는 조정되거나 더 엄격해지는 방향으로 논의가 이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관심을 갖고 지켜보실 필요는 있습니다. 특히 기준선 근처에 있는 분들은요, 나중에 갑자기 보험료 고지서를 받고 놀라시는 것보다 미리 준비해 두는 게 훨씬 낫습니다. 만약 이런 방향으로 실제 제도가 바뀌게 되면 지금은 간신히 피부 양자 자격을 유지하고 계신 분들도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준선 바로 아래에 있는 분들이 가장 민감합니다. 예를 들어 지금 연금 합산 소득이 월 150만 원이신 분은 현재 기준선으로는 비교적 여유가 있다고 느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기준선이 조정되는 논의가 현실화되면 이분들도 신경을 써야 할 수 있습니다. 아직 확정된 건 아니지만 이런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미리 자신의 상황을 점검해 두는 게 중요합니다. 또 하나, 피부 양자 기준은 가구 전체를 단순 합산해서 보는 방식으로만 이해하시면 위험합니다. 개인별로 적용되는 구조가 섞여 있어서 본인과 배우자 각각의 상태를 따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건 꼭 기억하세요. 남의 이야기를 듣고 내 상황도 똑같을 거라고 생각하시면 오차가 큽니다. 반드시 본인 기준으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분들이 특히 주의해야 하는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선 국민연금을 받고 있으면서 다른 공적연금도 함께 받고 계신 분들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을 동시에 받고 계시다면 두 가지를 합산해서 기준선을 따져야 할 수 있습니다. 각각은 기준선 아래로 보이는데 합치면 넘어가는 경우가 생각보다 있습니다. 특히 부부가 각각 다른 종류의 공적연금을 받는 경우 본인의 합산 소득이 기준선에 가까워지기 쉽습니다. 남편은 국민연금과 군인연금을 받고 아내는 국민연금과 사학연금을 받는 이런 경우에 각자의 합산 금액을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 다음으로 주의해야 할 분들은 수도권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입니다. 서울이나 경기도에 아파트 한 채를 갖고 계신데 그 아파트의 공시가격이 높다면 지역가입자로 전환됐을 때 보험료 부담이 크게 늘어날 수 있습니다. 공시가격이라는 건 정부에서 매년 발표하는 부동산의 공시가격인데요. 실거래가와는 차이가 있지만 이 공시가격이 재산 반영의 기준이 됩니다. 최근 몇 년 사이에 공시가격이 올라가면서 집값이 올랐다고 좋아할 일만은 아닌 구간이 생겼습니다. 공시가격이 오르면 재산 반영이 커지고 보험료 체감도 커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거주 목적의 한 채를 가진 분들한테는 이게 이중부담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재산 반영은 부동산만 있는 게 아닙니다. 자동차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물론 자동차의 영향은 부동산보다 작은 경우가 많지만 조건에 따라 반영될 수 있습니다. 또한 전세보증금이나 월세보증금 같은 것도 상황에 따라 재산으로 잡힐 수 있어요. 이렇게 이것저것 합쳐지면 본인이 생각하는 것보다 재산 반영이 높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의 계산을 해보시면 예상보다 높은 금액에 깜짝 놀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쯤에서 한 가지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가상의 사례입니다만 현실에서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상황이에요. 70세 김모 씨는 국민연금을 한 달에 120만 원 받고 있었고 공무원연금을 한 달에 50만 원 받고 있었습니다. 합산하면 170만 원입니다. 기준선 근처에 걸릴 수 있는 구간이죠. 그래서 피부양자에서 탈락해 지역가입자로 전환됐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김모 씨는 서울에 아파트 한 채를 보유하고 있는데 공시가격이 약 5억 원 정도라고 해볼게요. 다른 소득은 없습니다. 이 상황에서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를 합치면 한 달에 20만 원이 훌쩍 넘는 금액이 나올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게 딱 정해진 공식처럼 모두에게 동일하게 나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런 체감 구간이 충분히 실제로 나올 수 있다는 것, 이게 핵심입니다. 김모 씨 입장에서 보면 연금이 물가 연동으로 몇만 원 올랐는데 보험료가 20만 원 넘게 나가니까 체감상으로는 연금이 오른 게 아니라 오히려 줄어든 느낌인 거죠. 게다가 이 아파트는 팔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30년 넘게 살아온 집이고 이 나이에 이사를 갈 수도 없고 전세를 놓고 다른 데로 갈 형편도 안 됩니다. 투자용 부동산이 아니라 실거주 주택인데 보험료 산정에 반영되니까 억울한 마음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 더 살펴보겠습니다. 65세 박모 씨의 경우입니다. 이분은 국민연금만 한 달에 170만 원을 받고 계십니다. 이미 기준선 근처를 넘나드는 구간이죠. 그런데 박모 씨는 서울이 아니라 지방 소도시에 사시고 보유한 주택의 공시가격도 1억 원 정도로 비교적 낮다고 해볼게요. 이 경우에는 재산 반영이 김모 씨보다 훨씬 낮기 때문에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가 한 달에 10만 원 안팎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같은 피부양자 탈락이라도 보유 재산에 따라 보험료 체감이 2배 이상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반대로 공시가격이 높은 지역에 집이 있는 분은 체감 부담이 훨씬 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남의 사례만 듣고 나도 그 정도겠지
라고 생각하시면 큰 오차가 생깁니다. 반드시 본인 기준으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건강보험료뿐만 아니라 장기요양보험료도 함께 올라간다는 점입니다.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의 일정 비율이 연동되는 구조라서 건강보험료가 올라가면 장기요양보험료도 같이 움직입니다. 이 두 가지를 합치면 실제 부담은 예상보다 더 커집니다. 또한 배우자의 상황도 함께 살펴보셔야 합니다. 이 부분을 모르시는 분들이 꽤 많은데요. 부부가 함께 은퇴한 경우 한 분의 자격 변동이 가구 전체 체감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남편이 직장 가입자였다가 은퇴 후 가족 피부양자로 들어가고 아내도 그 구조 안에서 같이 관리되는 상황이라면 한쪽에 자격 변화가 생길 때 전체가 함께 점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부부 모두 지역 가입자로 전환되는 케이스가 나오면 부담은 훨씬 커집니다. 한 사람만 20만 원이어도 부담인데 부부 합쳐서 30만 원, 40만 원이 나가면 정말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연쇄적인 변화가 있을 수 있으니까 본인만이 아니라 배우자의 상황까지 함께 살펴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녀분들도 부모님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상태를 한번 확인해 드리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서 좀 더 넓은 시야로 이 문제를 바라보겠습니다. 근본적인 배경에는 건강보험 재정과 고령화 문제가 있습니다. 건강보험은 전 국민이 가입하는 사회보험입니다. 의료비를 많이 쓰는 노년층이 늘어나는 반면 보험료를 내는 경제활동 인구는 줄어드는 흐름이 계속되면 재정 압박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도는 계속 손질되고 피부양자 요건도 조정 논의가 반복되는 영역이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재정의 균형을 맞추면 보험료율을 올리거나 정부 지원을 늘리는 방법도 있지만 피부양자 기준을 조정해서 기존에 보험료 부담이 없던 구간에 일부 부담을 부여하는 방식도 함께 논의돼 왔습니다. 이런 변화 과정에서 피부양자에서 지역으로 이동하는 인원이 한 해에 크게 늘었다는 보도들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게 개인에게는 갑자기 생긴 고정비로 느껴지는 거죠. 국가 전체로 보면 제도 유지라는 명분이 있을 수 있지만 개인 입장에서는 특히 은퇴 후 고정 수입으로 생활하시는 분들에겐 타격이 큽니다. 매달 20만 원이면 1년이면 240만 원입니다. 5년이면 1200만 원입니다. 은퇴자금에서 이 돈이 빠져나가면 노후 생활계획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금액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정부도 인지하고 있고 여러 가지 보완책이 논의됩니다. 예를 들어 소득 중심으로 부가체계를 더 정교하게 바꾸자는 논의, 재산 반영 비중을 조정하자는 논의, 저소득 고령자에 대한 경감제도를 확대하자는 논의가 나옵니다. 다만 이런 것들은 시기와 방식이 확정되기 전에는 누구도 단정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 우리가 할 일은 하나입니다. 내 상황이 어디에 걸려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는 것. 이게 가장 현실적이고 확실합니다. 2026년에 건강보험제도와 관련해서 변화가 있을 수 있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건 추진 방향 또는 논의 영역이지 확정된 사항이 아닙니다. 정치적 상황과 국회 논의에 따라 일정이 늦춰지거나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너무 불안해하실 필요는 없지만 기준선 근처에 계신 분들은 관심을 갖고 지켜보실 필요는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뭘까요? 가장 먼저 해야 할 건 자신의 정확한 상황을 파악하는 겁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고객센터를 통해 피부양자 자격조회를 하실 수 있고요.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경우 예상보험료가 얼마나 되는지 모의 계산도 해볼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전화번호는 1577-1000입니다. 전화 한 통이면 상담을 받으실 수 있고 자격조회와 예상 보험료 확인도 가능합니다. 상담원이 안내해 주시니까 어려워하실 필요 없습니다. 직접 방문이 편하신 분들은 가까운 건강보험공단 지사를 방문하셔도 됩니다. 신분증만 가져가시면 현장에서 바로 조회가 가능합니다. 또 하나 알아두시면 도움이 되는 제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더라도 보험료를 줄일 수 있는 경감제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인 경우에는 보험료 경감을 신청할 수 있고 노인 가구에 대한 추가 경감이 적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의 경우에도 별도의 경감 혜택이 있을 수 있고요. 이런 제도는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적용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하시고 해당되면 신청하셔야 합니다. 모르고 지나가면 받을 수 있는 혜택도 못 받게 됩니다. 주변에 이런 정보를 모르셔서 오랫동안 보험료를 그대로 내시다가 뒤늦게 경감 대상이라는 걸 알고 안타까워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또한 이미 계속가입이라는 제도도 있습니다. 직장을 그만둔 뒤에도 일정 기간 동안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는 제도인데요. 퇴직 직후에 지역가입자로 바로 전환되는 걸 방지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직장가입자 때 내던 보험료 수준으로 일정 기간 유지할 수 있으니 지역가입자로 바로 넘어갈 때보다 보험료 부담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제도의 적용 조건이나 유지 기간은 개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반드시 건강보험공단에 직접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연금 수령 시기를 조절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국민연금은 수령 시기를 앞당기거나 늦출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조기 수령하면 연금액이 줄어들고 연기하면 연금액이 늘어나는데요. 만약 지금 당장 연금을 받기 시작하면 지준선 근처에서 자격 변동이 생길 수 있는 상황이라면 수령 시기를 조절하는 방식도 검토는 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건 건강보험료만 보고 결정할 문제가 아닙니다. 연금 수령 시기는 전체 노후 설계와 맞물린 결정이기 때문에 반드시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해서 본인에게 유리한 방향이 무엇인지 종합적으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을 다시 짚어보면 연금이 올라도 오히려 손에 쥐는 돈이 줄어드는 것처럼 느껴지는 현상은 연금 인상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 건강보험제도의 구조에서 생기는 체감 구간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은퇴 준비를 할 때 연금 수령액에만 집중하시는데 사실은 연금에서 빠져나가는 돈까지 함께 계산해야 진짜 노후 생활비가 나옵니다. 연금이 180만 원이라고 해서 180만 원을 다 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거기서 건강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 그리고 경우에 따라 연금 관련 세금 성격의 공제까지 빠지고 나면 실제로 쓸 수 있는 돈은 생각보다 줄어듭니다. 이 현실을 미리 알고 계획을 세우시는 게 중요합니다. 피부양자 자격에는 기준이 있고 공적연금은 합산해서 보는 구간이 있을 수 있고 기준선 근처에서 자격이 바뀌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서 재산까지 보험료에 반영되는 구조. 이 흐름을 알고 있어야 대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26년의 변화 가능성도 확정이 아닌 논의로 인지하고 준비하셔야 합니다. 지금 당장 하실 수 있는 일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인이 받고 있는 공적연금의 총 합산 금액을 정확히 확인하세요. 국민연금뿐 아니라 다른 공적연금이 있다면 반드시 합산해서 따져보셔야 합니다. 노후자금은 한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도적인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셔야 합니다. 모르고 넘어가면 매달 수십만 원씩 빠져나가는데 알고 대비하면 최소한의 방어는 할 수 있습니다. 은퇴 후에는 수입이 크게 늘어나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가는 돈을 관리하는 게 더 중요해집니다. 연금 인상이 반갑지 않은 소식처럼 느껴지는 이 아이러니한 구조, 이제 이해가 되셨을 겁니다. 다시 한번 핵심만 짚어드리면 이 문제의 열쇠는 세 가지입니다. 공적연금 합산소득이 연간 2천만 원, 월 약 167만 원 선을 넘나드는 구간에 있는 분들은 민감하다는 것, 그리고 자격 변동이 생기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서 재산이 반영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이 과정에서 집 한 채만 있어도 보험료 체감이 크게 늘어날 수 있다는 것, 이 세 가지를 알고 있는 것과 모르는 것의 차이가 매달 수십만 원의 차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은 꼭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전화해서 본인 상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화번호는 1577-1000입니다. 전화 한 통이 노후 자금을 지키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주변에 은퇴를 앞두고 계신 분들, 연금을 받기 시작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아는 만큼 지킬 수 있습니다. 다음에도 여러분의 노후를 지키는데 꼭 필요한 정보를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저에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